무토일간, 이민년 무토일간 한번 해볼까요? 이민년 무토일간 편제 그리고 정관. 무토일간에게 임수, 편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무토는 이 목화의 기운을 받아서 금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무토, 기토가. 임수를 보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다 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참 유리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육친으로는 편제 그랬습니다. 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흐르는 재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횡재수 또는 투기 그리고 노력 이외의 재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편제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월급 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민하고 온 것이 병지에 있어서 크게 효용이 없어요. 또는 크게 작용력이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인월이라고 인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수보다는 개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지를 넓히고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임수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하는 것 자체가 임수에게는 병지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임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수의 크기가 커지는 회자축생들 같은 경우는 저 임수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편제가 운에서 왔으니 투기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 한간에 신금, 경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라는 것은 전달하는 것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주에 그리고 간목이 있을 때, 간목은 나를 찾아와주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유통망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통망이 생겼는데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내가 내다 팔 것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목이 있으면 내 물건 사러 올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서주에서 경금이나 신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다 팔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팔면 되겠죠. 간목이 있고 경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들고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목이 없고 경금도 없고 임수만 달랑 왔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얘기거든요. 그럼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편제가 운에서 왔으니 무리한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관이 원국에 있다면, 그러니까 신금이 있다라는 거죠. 천간에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무리한 욕심을 내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경금이 있다면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한, 내 노력을 기반으로 한 재물 취득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목을 달고 왔잖아요. 인목을 달고 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나를 쓰려고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토에게 임수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토일간은 내년에 좀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준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건데요.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무토일간 천간으로 편제가 왔으니 이동수가 있다. 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제 인목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살이잖아요. 평관. 건강주의 또는 귀찮은 일 생김. 또 뭐가 있을까요? 독촉 받는 것.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 운에서 와서 일간을 극했으니 심리적인 불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게 장생지잖아요. 장생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군가 나를 돕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잘 돕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까칠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좋아지는 형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토일간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처음에는 불편했던 사람을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모토일간은 투자 관련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경금, 신금 또는 간목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인목이 왔으니까 건강에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월별로 한번 보면 인월생 편관이 운에서 또 왔죠. 인월의 무토 그러면 신약해질 수 있잖아요. 편제가 와서 재생사를 했으니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로, 건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재생사를 그랬잖아요. 자기 무덤 파는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편관 원령에서 임수가 온 거잖아요. 편관격에 편제가 오는 것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는 나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에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건강관리하면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묘월생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편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정관이 편관을 만난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편제가 왔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라고 주변에서 시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묘나 을은 임수를 만났을 때 안정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은 불안정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누가 뭐 하라 그러면 가능하면 기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된다 그래도 그냥 안 할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무토일간이 내년에 묘월의 무토일간이 내년에 뭐 누군가 하자 그러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안 한다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좋은 일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좋은 일 그러면 일단은 임묘진 방학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격이 커졌거든요. 격이 커졌다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까지 같이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쪽도 과로할 수 있어요. 다만 일이 많아졌으니 수익도 들어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겠죠. 경금, 신금 이런 거 있을 때 또는 이 일간이 신약하지 않을 때, 그 경신금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니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묘월생 과로하지 않도록 하시고 경신금이 있고 신약하지 않다면 성공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일이 고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묘월생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진월생은 무토일간의 토는 비경, 겁재 뭐 이런 것이 격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월생 진월 그러면 양력으로 4월생이잖아요. 4월 22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관격, 이후에 태어났으면 비견격,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관격이니 재성이 운에서 왔으면 일단은 재생관 했으니 하는 일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똑같아요.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편관이 운에서 왔으니 귀찮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질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기 진월은 병화을목을 보면서 명예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개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임수가 왔으니 귀를 버리고 부를 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귀찮은 일이더라도 돈이 된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실속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생 4월생 이제 편인격이잖아요. 편인격에 편제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내가 뭐랄까요, 돈 되는 일을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돈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거나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쪽도 경신금이 있어서 수원이 있을 때 그 일이 좀 오래 간다거나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편인격이 편관을 지지로 봤으니 나한테 부여되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책임질 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인사형 했으니 성급한 판단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이고요. 편제가 운에서 왔으니까 적절한 현실성 이런 것도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편인, 편제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융 쪽으로 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은 4월생 그러면 신약하지 않거든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생 5월은 정인격이죠. 정인격, 편관이 정인을 생했다라는 것은 이쪽도 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인성을 관이 생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제가 운에서 왔으니까 돈 되는 거, 현실적인 거, 자격을 취득을 한다거나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명예를 올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되는 자격 또는 돈 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금이나 임수가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보통 5월생, 미월생, 신월생, 6월생, 술월생까지는 대체적으로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으면 천간으로 임수가 오는 그런 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규모는 좀 작아져 있는 때입니다. 특히 5월, 미월생들한테는 작은 이득 또는 명예만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돈이 벌리긴 했는데 크게 많이 벌렸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돈이 들어왔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 키우고 능력 인정받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이지만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월 월 겁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거 정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인격에 똑같이 정인격에 편제가 운에서 오고 지지로 편관이 온 건데요. 정인격에 편제가 오는 거 재테크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경신금이 있을 때 투자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인목이 미토를 이제 본 거잖아요. 묘고에 빠진 건데 내가 이제 아랫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주의 또는 윗사람과의 관계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편관은 윗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일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으니 너무 뭐랄까요,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할 때 일이 풀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미월생 대인관계 주의하시고요. 신월생 식신격이죠. 식신이 편제를 받다라는 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토가 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토가 근이 있다면 나의 정당한 노력에 기반해서 내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인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실적이 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화 있고 일간에 근 있는 사람, 근 있으면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근이 없으면
예, 내가 끌려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근이 없고 또는 병화 없고 그러면 일만 많아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신충하였으니 자리를 옮기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간에 근이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얘기를 해서 확장 이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근이 없고 병화가 없으면 내가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만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거를 잘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6월생 상관격이죠. 예, 상관격의 편제를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상관은 자기 노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또는 유통 마진을 남기는 것처럼 적은 노력으로 큰 이득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편제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도박, 투기 조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치지로 인목이 같이 왔잖아요. 재생살하거든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오면 건강 상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돈이 많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에 인목을 봤으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생들은 도박, 투기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거나 일간의 근이 튼튼하다거나 또는 인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관언령의 편제가 오는 것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천간으로 신금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국에 임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거나 또는 내 재능을 누군가가 이쁘게 봐준다거나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월생도 마찬가지죠. 비경격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2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2일 이후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비견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관격 아까 얘기했던 거랑 대동소이한 건데요. 원령에서 비견과 편관이 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에 있는 것은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내가 대외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사사로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사 내에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 윗사람이 일을 가져다 준다거나 내 실력을 키우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편제가 운에서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고 자리를 옮기고 싶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편관이 같이 왔을 때는 어딜 가든 고생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월 무토 같은 경우 굳이 꼭 이직을 해라, 이사를 해라 이런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무토가 왔으니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외국으로 간다거나 또는 그 뭐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유흥을 즐기고 싶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생살 하고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22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냥 비견격인데 편관이 왔으니까 일이 늘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편관, 편제,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건강부터 챙기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해월생은 뭐예요? 이제 격이 투관됐죠. 편제라고 하는 격이 투관됐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살을 생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신약해지기 쉬운 구조이긴 하는데요. 편제라는 격이 투관되었으니 세상에 나를 알리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편제 그랬으니 외국을 나가거나 움직임이 많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일간에 근이 있어야지 위기에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간에 근이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제격, 식신격은 특히 일간의 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간에 근이 있으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임수가 투관되었을 때는 반드시 경신금이 있는가 간목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되거든요. 경신금이 없고 간목이 없다라는 것은 쓰임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격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는 했으나 내답할 것이 없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임수 밑에 인목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나마 유지는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재생살하고 살인 상생 안 되니 고생을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월생들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또는 회사를 간두고 싶다면 내 사주에 경신금이 있는가, 천간으로 간목이 있는가, 또는 일간이 근이 튼튼한가,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 일간에 근이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일간에 근이 없으면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월생은 이제 정제에서 투관된 편제죠. 정제 원령인데 안정 추구하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편제를 봤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잡을 한다거나 또는 투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제격도 마찬가지로 식상이 있는가, 뭐 관이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성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정제격 같은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 인성으로 군을 내릴 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자월생들은 기본적으로 원국에서 경신금이 있어 줘야 되는 거고요. 운에서라든지 이럴 때 이제 목이 오거나 그럴 때 참 좋거든요. 이 사주도, 그러니까 자월의 무토도 뭔가 사업을 해볼까, 회사를 간두고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간에 근이 있는가, 경신금이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보시고 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직장 다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재생살 했으니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긴 하겠으나 재생살이 살인상생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초반에 고생을 하더라도 후반에 안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안정이 될 수 있어요. 해월생과 자월생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해월생은 인목을 봤을 때 고생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월생 같은 경우는 고생은 되지만 일간에 근이 있으면 점차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축월생 월겁 그럴까요? 아니면 제격 그럴까요? 22일 이전에는 제격, 22일 넘어서는 월겁 그러는데, 축월생은 화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지지로 화가 있으면 인호술 화국을 이루거나 뭐 인사형을 하거나 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긴 하겠으나, 일간의 근이 좀 튼튼해지고 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고생 끝에 락이 찾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겁지에서 투관된 편제가 운에서 왔으니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는 지지의 인목 때문에 오화가 있으면 그래도 나한테 성과가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화가 있으면 12구설을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화가 있으면 투자해도 괜찮을 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화 있으면 투자하면 12구설 통해서 들어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천간으로 경신금 있으면 내달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있으면 사업 아이템 있음, 없으면 없으면 아이템이 없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없으면 뭐예요? 직장 다니세요. 결론은 이민년의 무토일간이 경신금, 간목, 근,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직장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대충 마무리 됐죠? 무토일간의 이민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막 떠들었는데요.